자, 우리 홍석천 씨 뭐 다들 아시겠지만 훌륭한 배우이면서 또 성공한 레스토랑 CEO입니다. 제가 실물이 괜찮죠? 제가 이 곳곳에 있는 카메라가 제가 잘 안 받아요. 사실 제가 실물만으로는 김수현이나 어쨌든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요 앞쪽에 좀 포진돼 있어서 뭐 벌써 한 장을 꺼내야 될까요? 자, 식사하러 올 수 있는 이쪽 신인 가수야? 조은아, 형 좋으니? 형 좋으니? 사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화제를 꺼내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고 또 어떤 분들은 과연 홍석천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부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배우로 불러야 될지 무슨 사업가로 불러야 될지 아니면 그냥 편한 게이 오빠 뭐 이렇게 불러야 될지. 맞습니다. 저 그냥 게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 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알려진 사람 중에. 그쵸? 사실 동성애자 그러면 LGBT라는 그 네 단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성 동성애자를 레즈비언이라고 하고 남성 동성애자는 게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외국에서는 영어로 하면 호모섹슈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도 한국말이 또 있어요. 동성애자들은 일반과 약간 다르다라는 뜻으로 이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또 하리수 씨가 대표가 되는 이제 트랜스섹슈얼이 또 있고 우리는 농담삼아 박쥐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그 바이섹슈얼도 있습니다. 가끔 제가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님들께서 저를 좀 걱정해주는 그런 말투로 홍석천 씨는 왜 우리 하리수 씨처럼 예쁘게 성형하고 이제 여자로 이렇게 하면 방송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인기도 많이 끌 것 같은데 왜 수술 안 하세요? 이러시는 그 아저씨들이 좀 계세요. 근데 저는 제가 태어난 남성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단 저와 같은 성을 갖고 있는 세임섹스를 사랑하는 그런 남성 동성애자입니다. 단 하나 주의할 게 한국에서 호모 뭐 이렇게 하면 약간 비하하는 그런 느낌이니까 야 이 호모야 이러지 마시고 게이야 이러면 방청객 중에 조금 독특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슈퍼스타 K3 보셨나요? 예, 그 쇼에 나와서 화제가 됐던 분입니다. 박우식 씨? 예, 환영합니다. 자리 잠깐 일어났습니다. 슈퍼스타 K에 뭘로 나왔죠? 노래 오디션이라고 해서 네. 참가하게 됐는데 네. 지금 큰 각오를 가지고 커밍아웃을 하게 되었는데 노래 오디션에 굳이 그걸 커밍아웃을 했느냐에 따라서 노래도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서 혹시 노래를 한 곡 살짝? 예? 예. 쓸쓸한 달빛 아래 내 그림자 하나 지나거든. 야 그만해! 죄송합니다. 네. 아유. 노래를 그따구로 하시는데 가수가 되려고 그러셨어요? 힘든 게 응원 메시지보단 좀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커밍아웃 해서 주위의 사람들 다 떠나갔거든요. 대인 기피증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저를 좀 욕을 하는 것 같고 뒤에서 누가 따라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고요. 멋진 남자가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좀 당당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오늘 커밍아웃을 했으니까 당당해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당당해지려고 하고 있고요. 요즘은 뭐 열심히 사회생활 하면서 평범한 게이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재환 씨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시는군요. 자 여러분 박재환 씨와 그 옆에 계신 이종걸 씨. 네.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상하는 동성애자들은 사실 좀 더 멋지고 패셔너블하고 옷도 잘 입고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선입견이에요.
저희도 그러니까 게이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저희가 보통 사람인 거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나왔습니다. 지금 직업은 혹시? 저는 지금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고요. 내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오, 의사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커밍아웃을 어떻게 병원에서도 알고 계신가요? 네, 제 2년 전에 그 모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서 커밍아웃 했었기 때문에 네. 직장 내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안 잘렸나요? 보통 굉장히 좀 잘리는 분위기인데. 그 방송 나오고 나서 다음 날 병원 간부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태를 이렇게 약 잠깐 회의를 했었다고 하는데 성 정체성 문제가 개인의 어떤 업무 능력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넘어갔던 그런 케이스 같습니다. 가장 활동을 하면서 힘들거나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 부모님께는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는데 이 방송 보시면 어떻게? 뭐 이런 상황들을 언젠가든 이렇게 직면하게 되고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런 자리가 오늘도 그렇게 자리가 된 것 같고 그런 활동을 계속 앞으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성교육을 많이 하는데요. 성교육을 많이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듣는 이야기가 남자와 여자의 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여자친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남자는 뭘 좋아해요? 두 번째, 남자친구랑 사랑을 나눌 때 제가 반응을 어떻게 보여야 되나요? 제가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즐기세요. 성을 즐기세요. 사랑을 그냥 즐기세요. 단 안전하게 하시고요. 반대로 이 남자들은 또 착각을 합니다. 여자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그런 스트레스를 갖고 있고 굉장히 강해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제대로 하는 녀석이 별로 없어요. 너무 여자를 몰라. 그냥 열심히 땀만 흘려. 그렇죠? 우리 다들 성경험 있지 않아요? 다 있죠? 서경석 씨는 성이 많죠. 기혼자니까요. 네.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이야기하고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래야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본능적으로 수컷의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수컷의 본능이 있어서 어떤 집단에서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고 모든 암컷을 정복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바람기는 거기에서 나와요. 거기 손붙잡고 있는 커플 박강우 씨, 하민혜 씨 커플입니까? 얼마나 사귀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토크쇼에서 둘이 손붙잡고 있니? 자, 첫 번째 남자는 시각에 민감합니다. 어떤 남자들은 뽀뽀할 때도 눈을 뜨려고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본능들이 있어서 성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안 한 친구들 같으면 굉장히 성적으로 문제가 많아져요. 갈수록. 특히 결혼을 하고 기혼자가 된 후에도 그 문제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뭐 이혼하실 때 이혼 사유에 제일 큰 게 성격 차이입니다. 저는 그거를 다른 성격 차이인 걸로 저는 받아들이는 게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쵸? 네. 이혼해 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 여자가 더 똑똑합니다. 여자분들이 남자를 좀 이끌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칫 간과하는 또 다른 성이 우리에겐 있죠. 바로 동성애 사랑입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동성애를 그동안 우리 사회는 너무나 보수적으로 무시하고 차별하고 인정 안 하고 동성애를 대한민국에서 인정해주고 결혼까지 합법화를 시켜준다 하면 월드컵 응원단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여서 절대 안 된다. 동성애자들을 몰아내자 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동성애자는 굉장히 소수고 이게 무슨 전염병처럼 이렇게 막 전파되거나 저랑 이렇게 같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제 매력에 빠져서 동성애자가 될 거야! 이런 분들 여기에 조은이 자, 이 대한민국에서 동성애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차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중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에이즈라는 어떤 그 병이 동성애자들이 원인이고 또 동성애자들만이 걸리는 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사실 여러분들처럼 이성애자 일반 분들이 사랑을 나눌 때 안전하게 예방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것이 가장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성애자 분들께서 동성애자를 생각하실 때 성적으로 굉장히 더럽다, 문란하다,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릴까요?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성을 즐기는 그런 시설, 장소, 기회 너무 많습니다. 방 있잖아요. 먼 방. 다 있죠? 클럽 얘기를 들어볼까요? 킹카, 퀸카가 클럽을 좋아해서 한 달에 한 3-4번을 간다. 그럼 오늘 킹카, 퀸카가 불꽃이 튀었어요. 그래서 그날 온천 그림 그려진 데에 들어가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콘케를 보통 이성애자 남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느낌이 안 좋아서. 개뿔 무슨 느낌이 니네가 느낌을 알아? 이승우 넌 좀 알게 생겼는데. 아니면 술이 너무 많이 돼서 걔를 안 샀어. 그냥 하자. 그래서 사랑을 나눕니다. 퀸카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2주 전으로 또 가볼까요? 더 한 달 전에 가볼까요? 1년 전에 가볼까요? 나는 오늘 처음 만난 퀸카입니다만 뒤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피라미드 아시죠? 이 뒤에 피라미드로 저와 연관된 사람이 수백 명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중에 하나 사슬이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수백 명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조심을 해야 돼요? 한국 에이즈 연맹에서 봉사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많은 대한민국의 이성애자, 특히 젊은 친구들이 자유연애를 하면서 사랑을 하는데 본인을 안전하게 예방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엮어지는 에이즈의 전파 속도 그래프를 저한테 보여주는데 이렇게 가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첫 성 경험을 자꾸 나이가 어린 시점부터 시작하는데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더 자유롭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풍토가 되는데 예방교육은 안 하고 성교육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제가 명동에 있는 비뇨기과가 있습니다. 제 전담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제 몸을 체크를 해요. 2년 전에 12월 30일 날 병원을 갔어요. 이제 내 40대를 또 새 출발을 하자. 그래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한 10분이면 나오거든요, 결과가. 근데 혈액 검사를 하는 선생님께서 잠깐만 보자고. 근데 그 느낌이 이게 뭔가 그 에이즈 테스트하는 시약이 요만한 게 있어요. 거기에 빨간 줄이 3개가 이렇게 올라오면 양성입니다. 근데 제 걸 보니까 핑크색으로 3줄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설명이 이게 혹시 양성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그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디테일한 검사 결과가 4일이 걸렸습니다. 그 4일이 저에게는 40년의 시간 같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4일 후에 양성이 아닌 음성입니다 라는 결과를 딱 들었을 때 사랑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 에피소드가 있은 후부터는 정말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한테 어린 후배들한테 꼭 피임 도구를 사용하라고 꼭 얘기합니다. 단 성은 아름답고 재밌는 거죠. 유쾌하고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즐기시되 안전하게. 어느 순간 저보고 동성애자임을 느끼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는 남들과 조금 다른 아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만 나는 왜 다른 사람하고 다를까? 나도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교 때까지,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정말 여자친구도 한번 만들어도 보기도 하고 데이트도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여자친구하고 같이 있을 때와의 심장 박동수하고 우리 조은이 같은 친구하고 같이 있을 때하고 얘 심장 박동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동성애자다를 느끼고 처음으로 교수님과 동기들 친구들한테 커밍아웃을 처음 했습니다. 제가 눈물을 쏟으면서 제 이야기를 고백을 했을 때 이제 학교는 끝, 이제 배우 그 꿈도 끝, 다 내 인생은 끝, 시골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 교수님께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저희 동기들 그 안에는 개그맨 조혜련 씨도 있습니다만 저에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난 너의 친구, 넌 앞으로도 우리가 너무나 존중하고 사랑할 우리 친구야 라고 말해줬습니다. 대한민국에 커밍아웃을 했는데 저희 학교 친구들하고 좀 다른 반응이 오더군요. 그 당시에도 제가 친한 동료 연예인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동료 연예인들 다 떠나고 또 제 일반 친구들 다 제 곁을 떠나고 밖에 나가면 누군가가 저한테 돌팔매질하고 욕할 것 같아서 집에서 못 나가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항상 매일 울고 술 마시고 한 달 만에 제가 동성애자들이 가는 클럽 바가 또 있거든요. 종로 이태원에. 그래서 친했던 동생들을 같은 동성애자 친구들을 좀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났는데 좀 위로를 받고 그 술집을 좀 이렇게 나왔는데 뭔가를 놓고 와가지고 살짝 들어갔어요. 문 앞에 제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있는데 그 전까지 저하고 같이 화기애애하게 저에게 힘을 줬던 그 동성애자 친구들이 제 뒷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생긴 애들이 커밍아웃 하면 안 되니? 응? 우리가 꼭 저런 문어 대가리가 커밍아웃해서 우리의 어떤 아이콘이 돼야 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성애자들한테 욕먹는 거는 뭐 각오하고 한 행동입니다만 저랑 가장 가까이 있다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저에 대해서 욕을 하고 저를 그냥 사지로 막 몰아 제낄 때의 저의 외로움은 정말 죽고 싶었어요. 요즘 많은 어린 친구들이 저한테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커밍아웃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하지마! 아니야, 아직 안 돼! 왜요? 아직 뭐 20대 초반의 대학생들, 뭐 아직 어린 뭐 고등학생, 이 친구들 커밍아웃 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대부분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쫓아냅니다. 두 번째는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아이를 이성애자로 다시 만들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계속 끊임없이 정신과 치료도 받고 뭐 어디 수련장 하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다시 이성애자로 살 수 있게. 그러나 동성애자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저에게 한 어머니가 찾아오십니다. 아들이 정말 서울대 다니고 그 도시에서 정말 탑하던 아이야. 그 아이 엄마가 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한테 엄마 나 사실은 게이예요. 어머니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이걸 어떻게든 바꿔야 된다.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어머니한테 그런 고백을 했을 때는 살고 싶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세상에 그 누구한테 인정 안 받아도 됩니다. 오로지 그 엄마, 그 아빠한테만 인정받으면 그 아이는 살아날 수 있어요. 제가 이 강의를 수락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그날 제가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친구인데 그 친구의 가장 친한 친구가 죽은 몸으로 발견이 됐어요. 죽은 지 4일 만에. 그 친구가 동성애자인 친구입니다. 가족들한테도 인정 못 받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정 못 받고 자신의 생을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떠난 친구의 문자를 받았어요. 너무 괴롭다고. 제가 지난 12년 동안 주변에 친했던 동생들, 형들을 보낸 게 한 7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뉴스를 보면 중고등학생들, 어린 친구들이 많이들 이렇게 자살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성 정체성 문제 때문에 고민한 친구들이 분명히 그 중에 몇몇 있을 것이고 그 성 정체성 때문에 왕따 당하고 폭행당하고
성폭행까지 이어졌을 때 그 아이의 극심한 공포와 외로움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어린 친구들이 자신들이 학교에서 겪는 왕따 같은 동성들끼리 성폭행 이런 것들을 저에게 정말 눈물의 글을 씁니다. 저 형 때문에 살아요. 저 형 때문에 죽음을 결심했다가 다시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단 한마디예요. 당당해지라고. 우리 저 홍석천 씨가 그 2반. 네. 2반의 입장에서의 얘기를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네. 우리 1반도 사실 성에 관한 고민들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애매한 것들이 많은데 애매한 성에 관한 것을 이렇게 정해주는 애성남 되겠습니다. 애성남. 네, 애성남이 안녕하십니까, 애성남 홍석천입니다. 네.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질문. 애인과의 첫 키스 타이밍 과연 언제가 좋을까요? 요거 아주 애매하거든요. 오늘 저 커플 네. 데이트한 지 얼마 안 돼서 첫 키스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뜨거운 사랑을 하고 계신 그 두 분 혹시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반응이 어땠어요? 뜨거웠습니다. 우리 저 여자친구도 괜찮으시면 타이밍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세요? 나쁘지 않았어. 아니 천생연분일세 둘이. 네? 그래요. 이쪽에서 다른 분의 의견 한 번만 또 들어볼게요. 네, 뭐 편하게 그렇죠. 거기 남자분 분위기 분위기 어떤 분위기? 어떤 분위기를 만드나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더라도 되게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음악 클래식 음악 잘잘 흐르고 공원 벤치에 클래식 음악이 잘잘 흘러요? 음악 분수 음악 분수. 아 요즘 또 그런 곳이 있죠. 아직 돈이 없죠? 네. 적다 보니 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분위기. 괜찮네요, 분위기. 그래 한 요 정도 듣고 네. 우리 저 애성남 홍석천 씨 얘기 들어볼게요. 제가 정리를 하자면 분위기도 좋고 장소도 좋고 어떤 로맨틱한 거를 여자들이 첫 키스를 꿈을 꿉니다. 아무 때나 들이대면 뺨 맞습니다. 그렇죠. 여자가 사인을 보냅니다. 이렇게 둘이 마주보고 아무 말 없이 3초에서 5초를 둘이 눈길을 피하지 않는 아 지금 이 순간이네요. 어제 웬만하면 눈싸움 안 지는데 강해요. 이러면 해도 되는 겁니다. 여자가 해도 좋다는 사인이고 확실한 거 눈을 감아주면 확실한 겁니다. 마주보는 네. 시선을 피하지 않을 때 그렇죠. 네, 한 3초 이상 흘렀을 때는 예. 무조건 공격해라. 네네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또 해결해 볼게요. 네. 공공장소에서 은밀한 스킨십 어디까지 하는 게 맞을까요? 네? 본거 좋습니다. 저런 형식을 빌리면 돼요. 본인 얘기가 아니라 본거. 저는 그러면 꿈에서 본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뽀뽀와 키스는 확연히 다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남녀간에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예, 이제 뽀뽀 이제 그런 입맞춤 정도는 이쁘게 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스는 조금 그렇고 좀 그렇죠. 뽀뽀까지는 뭐 상관없다. 예. 그 꿈에서 봤어요? 예, 자주 보곤 합니다. 꿈에 이번에 과감하게 나 여기까지 해봤다. 예. 미니 씨 좋습니다. 미니 씨 좋다. 네. 그냥 신호등 기다릴 때 네. 남자 쪽에서 뒤에서 제 주머니 놓고 그냥 막 뽀뽀 오. 파란불 됐을 때 건넜어요?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면서 그대로 걸어. 하면서 이렇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건너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정해주세요. 이 에스컬레이터나 요즘 횡단보도 기다리면서 이렇게 남자친구가 뭐 이렇게 아니면 여자친구가 엉덩이에다가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꼼지락꼼지락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이런 경우 네. 뒤쪽은 괜찮습니다. 이걸 앞주머니로 하는 때는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선을 지켜주셔야 돼요. 어이? 네, 이게 앞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느낌이 오면 큰일 납니다. 이거 주변 분들한테 정말 뺨싸대기 맞습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네. 뒷주머니까지는 뒤는 오케이. 괜찮아요. 앞주머니는 절대 안 됩니다. 큰일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렇게 정합니다. 정합니다, 예. 자, 내 애인이 과거 연애사를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요거 애매하거든요. 결혼 전에 네. 몇 분이랑 만나셨었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 과거 연애사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자, 우리 석준 군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항상 좀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처음이라고. 네. 아유, 죄송합니다. 이 소중한 의견인데, 네가 처음이야, 무조건. 하여튼 만날 때마다 난 네가 처음이야. 왜요? 과거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면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것을 애초에 좀 봉쇄하기 위해서 네, 처음이라고 무조건. 예. 제가 봤을 땐 말이죠. 약간 나이대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대답이. 3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처음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능력도 없어 보이고, 매력도 없어 보이고. 그럴 땐 한 2번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2번에서 3번 정도. 예, 요 정도가 되면 욕도 좀 안 먹으면서 사랑에 대해 조금 알겠구나. 뭐 요 정도 되고요. 20대는 좀 다릅니다. 요즘 20대는 제가 겪어본 경험상 한 5회 정도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높게. 네, 더 높게. 요즘은 막 이렇게 매력 있는 애들 막 이렇게 자주 만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지고 이런 게 부끄러울 게 아니에요.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정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자친구의 야동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이번엔 여성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고요. 제 친구 중에 좋은 형식이에요. 아주 훌륭한 형식입니다. 친구 중에 남친이 있었는데 그 남친 야동 보는 거를 허락을 받고서 보더라고요, 여자친구한테. 네, 그래서 허락 받고서 같이 보는 거는 모르겠고 그래서 허락 받고 봤다는 거를. 근데 그 모습이 옆에서 보니까 좋더라. 네, 훈훈했어요. 몰래 보는 것보다는 허락 받고 보는 게. 네. 오케이. 이번 남자분들도 한번 입장을 여쭤볼까요? 네. 네. 서양은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고 네. 동양이 좀 친근한 것 같으니까 네네. 동양 쪽으로 좀 이해해달라. 뭐. 동양 작품은 이해해달라. 서양은 좀 서양은 많이 먼 것 같습니다. 서양보다는 동양 작품까지는 동남아시아까지는 이해해달라. 여기도 한번 여쭤보죠. 우리 두 친구도 보는지가 궁금해요. 터놓고 얘기하는 자리니까. 자주 보는 편이에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저희 의외의 그러니까- 수확을 얻어냈어요. 남자분들 다 공감하실 텐데. 그렇게 자주 막 본다. 병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은희네 집에 자주 놀러 가는데요. 컴퓨터에서 야동을 제가 많이 봤어요. 은희네 컴퓨터에. 저 같은 경우에는 폴더 별로 정리를 해놓을 정도 아니고요. 이 친구는 장르를 구분해서 이렇게. 네, 서양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500기가 정도 되더라고요. 서로 지금 폭로전입니다. 석준이가 500기가. 저기 팬클럽의 여자 회원들이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지금. 하지만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더 그렇죠. 매력이 좋은 있어요.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야동 남자들이 대부분 다 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자친구들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한다든가 못 보게 한다든가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못 보게 해도 다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집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하는 거는 그 정도까지는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밖에 나갔을 때 요즘에 뭐 스마트폰도 있고 뭐 PC도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하시는 남자분들은 여자친구들이 조금 제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홍석천 씨 앞으로 정말 궁금한 질문들이 많이 적혀 있거든요. 이거 몇 개 좀 한번 골라주세요. 솔직히 요즘 여자들 보수적 안 즐겨요. 여친 설득해 주세요. 남자친구분께서 재미없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성이란 거는 서로 좋아하는 게 뭔지 느껴지는 게 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자분들은 주로 얘기 안 하고 사인을 보냅니다. 몸으로도 사인 보내고 하는데 남자들이 좀 둔하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게 한 2-3번 이렇게 계속 가도 남자애가 발전이 없으면 여자애가 좀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너무 소심한 남친, 진도 좀 빼고 싶은데 제 마음을 너무 몰라줘요. 너무 밝힌다 생각할까봐 말도 못하겠고 좋은 방법 없나. 이럴 수 있습니다. 여성 입장에서. 여성 입장에서. 여자 쪽에서 먼저 리드를 해주셔야 돼요. 남자가 뭔가 성적으로 굉장히 진취적이고 리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분들 리드를 따라가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언제부터 대머리였나요? 아니 답을 하셔야죠. 제가 대학교 때 CF 모델 되면서 이제 머리 밀면 돈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밀은 후부터 일이 너무 잘 풀려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있으세요? 이 질문. 네. 얘기하면 이거 네. 뭐 편하게 얘기 안 하셔도 되고 편하게. 호감 갖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유.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만하죠. 네. 홍석천이 뽑은 대한민국 최고의 섹시가이. 자, 3위 인피니트의 L. 내거 하자. 그때마다 내가 달려가고 싶더라니까. 베스트 2위 빅뱅의 타. 3초 이상 이렇게 바라보면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눈이야. 얼마나 떨리든지 밥을 못 먹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1위 이정재. 십수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멋스러움에 첫사랑을 계속 간직하는 마음으로 이정재 씨를 1위에 올렸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정재 씨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모든 기자들이 가장 멋진 남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정재야 미안한데 내가 네 얘기해 그랬더니 정재 씨가 밥 먹다가 네, 이렇게 해서 남자 연예인 순위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홍석천이 조금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부터 제가 성공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끼가 있나요? 소질이 있나요? 가능성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는 너 혹시 짱이라는 소리 들어봤어?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짱이 있나요? 노래짱, 개그짱, 얼짱, 싸움짱. 그런 짱 소리를 들어본 친구들은 싸움짱이어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너는 진짜 내숭짱, 이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친구들도 뭔가 하나씩 꼭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그 꿈을 좀 이뤄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거를 정확하게 알고 덤벼라. 그러나 우리는 그 두 가지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게 불행의 시작인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왜 홍석천 씨는 다양한 캐릭터를 안 하고 귀엽고 깜찍하고 뭐 제가 이런 걸 잘하잖아요. 제가 가장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끌었던 게 남자사 여자사의 뿌아종 캐릭터예요. 그걸 너무 잘해서 정말 난 못하고 싶었는데 너무 잘한 거야. 그 캐릭터를 계속 방송국에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비슷한 캐릭터들을. 가끔 저도 고민을 합니다. 잘하는 걸 좀 포기하고 하고 싶은 걸 좀 캐릭터를 해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대배우들 몇몇 빼면 제가 경구 형이랑도 뭐 학교 선후배니까 말하지만 경구 형도 나 돌아갈래 뭐 명령입니다 이렇게 센 걸 잘하지 로맨틱 코미디 하면 영화 다 말아먹잖아.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뭐가 됐든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건 본인이 잘 알아요. 그거를 처음에 도전하고 밀고 가고 한번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고 싶은 것도 자꾸 눈에 보이고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의 노하우가 여러분들이 쌓을 수 있어요. 그걸 믿고 처음 직장을 선택하시든 대학을 선택하시든 이걸 잘 할 수 있는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면 실패의 확률이 조금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 중에 오늘 오신 분들이 레스토랑 어떤 창업의 꿈, 나만의 가게를 꾸미고 싶어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좀 많이 와 있을 수도 있어서 지금부터는 제 성공 비결을 조금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약간 역발상을 합니다. 저희 가게에 오면 조금 놀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명기계를 조명으로 만들지 않고 무슨 조그만 탁자, 뭐 의자, 자전거 이런 거를 조명으로 만들어서 걸어놔요. 그리고 조명이 밑으로 쏟아져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위로도 쏩니다. 역발상을 그런 거에서 조그맣게 시작을 했어요.
가끔 실패도 합니다. 역발상을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보통 이태원에서 제가 첫 가게를 오픈했을 때 남들이 다 1층에다 오픈을 했어요, 가게를. 근데 저는 약간 또 역발상 이래가지고 6, 7층 꼭대기에다가 가게를 오픈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봐. 내 가게가 분명 이태원에 어디 있는 줄 아는데 찾을 수가 없어. 맨날 1, 2층만 이렇게 보고 다니고 위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반을 정말 미친 듯이 돈을 까먹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10년째 그 가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지할까요? 정말 전략하면서 살았습니다. 나이트클럽 DJ를 경기도 수도권 쫙 돌면서 하루에 5군데씩을 밤에 잠을 못 자가면서 그거 벌어서 직원들 월급 주고 재료비 주고 또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가서 시장 상인들한테 물건 또 떼어오고 버스 타고 그 짐 다 들고 오고. 전 아직도 면허증이 없습니다. 제가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차 욕심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연예인이 어떻게 저렇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지? 난 다 버리자. 보통 연예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난 내 사는 방법을 선택할 거야. 그걸 성공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38,000원부터 시작했거든요. 그거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10년 만에 하루에 1,000만 원 찍는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침마다 거울 보고 나 오늘 남들보다 10배 열심히 살자 라는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하루하루 변화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